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현장 김경훈입니다. 더운 방송 특별기획 전자담배 이대로 괜찮은 신가 시사기획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자담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덩달아 소비가 늘어난 제품이라면 전자담배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 탓에 애연가들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전자담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성민 기자,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발생된 전자담배 기기 폭발은 몇 년 전부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철저한 조사나 제조사들의 안일한 태도로 그냥 무시되는 사건으로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대부분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발과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네. 폭발 사고 그렇게 심각합니까? 네. 네, 이번에는 김정순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자담배가 이렇게 위험한 기기였나요? 소형 폭탄을 갖고 다닌다는 건데 안전장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자담배 기기는 거의 리튬 이온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발을 일으킨 전자담배 기기는 대부분 안전 인증이 없는 중국산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안전 인증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 기기 사용과 관련해 기기를 변형시키지 말 것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전지를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법을 지켜도 폭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폭발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성민 기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미국 워싱턴 대학 의대 지역 화상센터에서는 전자담배 기기 폭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화염으로 인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대략 80%이고 나머지는 화학 물질로 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당한 신체 부위로는 허벅지가 53%로 가장 많았고 손부상이 33%, 얼굴 부상이 20%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치아와 피부 조직 손실과 트라우마를 줄 정도의 심각한 흉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민 기자. 일반 담배는 경고 문구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김정순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면 경고 문구가 일반 담배는 있었는데 전자담배는 어땠습니까? 네. 전자담배 기기의 폭발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자담배 기기의 폭발 위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하고 있고 전자담배 기기의 위험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사와 판매점은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위험을 경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자담배 기기의 폭발뿐만 아니라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처럼 잇몸과 치아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박성민 기자, 어떤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로체스 대학 이르판 라만 교수는 전자담배가 잇몸과 치아를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전자담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니코틴 원액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유해물질이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니코틴 하면 정말 중독성이고 유독성인데, 일반 담배에도 있는 성분이잖아요. 근데 일반 담배는 많이 피워야 니코틴이 이제 쌓여서 이렇게 폐암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분리해서 판다는 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정순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니코틴 액상은 기호약품으로 분류돼 제조와 구매에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담배 판매점에 가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은 성인 기준 약 60mg을 한 번에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유독 물질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잘못 취급할 경우에 오히려 뭐 흡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독을 뭐 흡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기자. 네. 최근에는 전자담배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값싼 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대량으로 수입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니코틴 액상을 구입할 때 흡연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액상은 전자담배 판매 전문 물론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사업자별로 니코틴 카트리지 한 개당 용량이 제각각이고 액상 실제 함량과 표시가 다른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버젓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뭐 사태가 오기까지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김정순 기자,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정부는 전자담배 안정성 확보에 대해 지난해부터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니코틴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에 대해 담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니코틴 용액의 성분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 기준 적용을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현행 니코틴 액상만 따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 제재를 하고 악용 여부와 중독 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원액 희석률을 일원화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니코틴을 뭐 별도를 구매를 해서 소비자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지 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기자, 어떻습니까? 네. 정말 생명까지 위협하는 니코틴 원액이 따로 판매되어 소비자 스스로 제조하는 방식이 통용되는 것은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불합리한 제세부담금 정책 때문입니다. 현재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체계에서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되어 있어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분리해 판매할 경우 이를 혼합한 니코틴 액상보다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과세 체계는 전자담배 업계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분리형 액상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제세 부담금을 니코틴 액상에 대한 용량이 아닌 니코틴 원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등 전자담배의 제세 부담금 체계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박성민 기자 취재를 고생했군요. 네.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니코틴 자체가 정말 유독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독한 거를 그냥 일반 담배는 피워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지만 이걸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판다면 독극물을 판매하는 건데 이거 독극물만 그냥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섞어서 이렇게 뭐 마약 같은 것도 섞어서 핀다는 그런 뉴스도 가끔 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김정수 기자, 뭐 다른 문제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취재했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담배 소매인을 통해 매장 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게 맞지만 음성적으로 니코틴이 함유된 카트리지와 니코틴 원액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니코틴 액상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도와 단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범죄가 발생하는 등 니코틴 원액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니코틴 액상에 대한 담배 소비세와 부담금 걷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뭐 규제한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정말 국민들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뭐 간단한 세금 걷는 거. 세금만 많이 걷으면 뭐 그만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뭐 기획재정부는 이런 위험성이 지적됐는데요. 뒤늦게 뒷북 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에 대해 규정을 발표했다고 하죠. 박성민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부터 전자담배의 수입 판매사는 제품 외부에 니코틴 혼합 용액 용량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당초 전자담배는 니코틴 혼합 용액이 아닌 니코틴 함량만으로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때문에 니코틴 용액과 향액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 세금이 붙는 니코틴은 적게 넣고 첨가물을 더 많이 추가해 매출을 늘리는 세금 탈루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해 왔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올 초부터 니코틴 혼합 용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 방식을 도입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뭐 내년 3월부터는 뭐가 좀 이루어지겠네요. 예. 기재부 관계자 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있다며 제정된 담배 사업 법률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용액의 용량을 표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뭐 용액의 용량을 표기한다. 네, 알겠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로 보급된 전자담배는 출시 초기 폐암을 획기적으로 줄일 기적의 발명품으로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담배업계가 잠재적 고객으로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이제부터라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집중 특별기획 더원방송 박성문 기자와 김정순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